시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트 만들기 때 전체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하는 거, 그리고 move on sheet 하는 거, 그리고 카피하는 거, 복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놓치시지 말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트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필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Ctrl+C, Ctrl+V 해도 되긴 하는데요. 가끔은 각각의 쓰시는 크롬북의 지정에 따라서 Ctrl+C, Ctrl+V가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이 크롬북을 설정을 할 때 설정하는 키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Ctrl+C 하고 그 다음에 Ctrl+V 했는데 잘 안 된다. 저는 이제 지정키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요. 만약에 시험 보실 때 안 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 점 3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똑같은 2개를 갖고 있어서 심심하다. 다른 거로 바뀌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셔서 차트 스타일로 가신 후에 차트 스타일을 원형에서 막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 그래프로 바꾸실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필터링입니다. 전체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수가 쭉 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특정한 값을 이제 차순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 성적 1 같은 경우에는 85에서부터 36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근데 시험 성적 2 같은 경우에는 뒤죽박죽 되어 있죠.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순차별로 바꾸려고 하면요.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요 필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터요. 필터 지정을 좀 하시면 네, 지금 좀 보셨죠? 제가 값을 쭉 지정을 해서 시그마 바로 옆에 있는 필터를 클릭을 하시면 각각의 컬럼에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이 생겨요. 그죠? 와이파이 모양이 생기는데 그 와이파이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A부터 Z, 그러니까 내림이냐 올림이냐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 값을 원하십니까? 점점 작아지는 값을 원하십니까? 이 필터링을 정해놓으시고 하면 좋은 점이 이거를 안 하시고 하면 이름만 바뀌고 점수는 그대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필터링 하는 연습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글 시트에서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은 엑셀하고 비슷해서 잘 하시는데 요 가제트 시트로 옮기는 거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필터링 하는 부분만 좀 헷갈려 하시니까 당일날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들어갈 수 있는 다음번을 한번 해볼까요? 다시 구글 드라이브에서 닥스 했고요. 시트 했고요. 이번에는 스프레드시트 끝났으니까 이번엔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저녁 늦어서 피곤하시죠? 자, 스프레드시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값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값을 입력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는 건데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이 empty sheet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구글 슬라이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터넷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꼭 찾으라고 해요. 구글의 시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계몽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시민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시험에 매년마다 나옵니다. 뭐 매번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입력란 여기 위에 있는 삽입안에서 가셔도 되지만 요 툴바들 보면은 박스 입력란이잖아요. 여기서 입력을 이렇게 하시고 인터넷에서 찾으신 거를 긁어다 카피 앤 페이스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아야 하는데 제일 찾기 쉬운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탐색을 통해서 디지털 시민성, 뭐 디지털 시티즌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주디, 난 스펠링을 잘 몰라. 제가 항상 시험 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반드시 Ctrl+C, Ctrl+V 하시도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나와 있는 거를요. 절대 개인으로 타이핑 치지 마시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대로를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한번 이제 찾아보면요. 어차피 시험에 나올 것 중에 하나니까요. 디지털 시티즌십
데이터 시리즈 한번 찾아보고요. 찾으실 때 제일 좋은 게 1부터 뭐 10까지 이렇게 천천히 나온 것들이 있으면 10 tips 뭐 이런 거 나온 거 쉬운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데이터 시리즈 하나만 쳤지만 시험 때는 아마 뭐 9 tips 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팁스마다 나오는 거 여기 보면 9 rules for digital citizenship 있죠.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오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걸 찾으시면 제일 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마다 각각 나와 있으니까 붉은 글씨들만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셔가지고 여기 9 rules 나오시면 이거 하나씩 여기 보면 a good citizen advocates equal human right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대로 카피하셔서 9개 쓰라고 하지도 않아요. 뭐 4개 정도 쓰라고 하니까 카피하셔서 여기다가 Ctrl V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면 하나 완성. 4개 쓰라고 그러면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쓰셔도 되고 또 하나 또 글박스 만드시고 다시 여기서 두 번째 거 끌고 오고 Ctrl C Ctrl V 네,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이렇게 글 쓰는 거가 항상 구글 슬라이드는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슬라이드는 글 상자 넣기 꼭 기억하기. 두 번째,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싶으면 뭘 누른다? 좌측에 프레젠테이션 홈처럼 되어 있는 요 아이콘 바로 밑에 플러스 사인이죠. 거기 옆에 역삼각형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이런 슬라이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MT로 시작할게요. 내용 없는 거로요. 그리고 삽입 누르셔서 여기 동영상 집어넣는 거 연습해 보세요. 동영상. 그래서 동영상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동영상 중에서도 검색해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동차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거 괜히 섣불리 찾았다가 이상한 거 나오고 걱정돼가지고요. 자동차로 한번 눌러보시고 이렇게 동영상 삽입할 수 있는지 꼭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슬라이드 한번 클릭해서 내용 없는 거 넣으신 다음에 이번에도 삽입 누르시고요. 이미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네, 그래서 검색한 이미지를 집어넣으셔서 네, 이번에는 크라운 한번 집어넣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삽입하는. 그래서 글 삽입할 수 있고 동영상 삽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지 삽입할 수 있고 이러면 레벨 1 시험은 충분히 보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글 슬라이드를 정말 프레젠테이션에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한 3시간 정도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시험에는 상관없는 것이라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구글 슬라이드 내용 삽입하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구글 닥스와 시트와 슬라이드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사실 잠깐 잠이 오시기도 하죠. 눈이 감기기도 하고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신지 질문이 없으시면 No, 질문이 있으시면 Yes 한번 타이핑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저한테 질문이 없으니까 No 한번 적겠습니다. No. No. 오, 와우. 와우. No.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 주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쭉쭉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제는 다음 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도구 또 있죠. 이제 플러스 사인을 누르시면 여기 옆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서 구글 설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구글 설문에서 이 구글 설문이 어저께 과제여서 아직은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얼른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설문지는 이쪽에 네, 구글 설문지는 구글 설문지인데요. 사실 구글 폼스인데 여기 저번 시간에 제가 화상을 영어로 다 올렸더니 너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냐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다 한국말로 바꿨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forms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타이틀을 넣으시면요. 여기 타이틀이 딱 바뀌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여기다 넣으시던 저기다 넣으시던 똑같습니다. 타이틀 넣으셨으면 이제 질문을 넣으셔야죠. 퀴즈가 되었던 설문지가 되었던 질문이 중요하니까요. 질문을 넣으시려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질문이 추가됩니다. 여름부터 시험이 조금씩 바뀌면서 구글 폼스에
동영상을 넣으시오라는 시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툴바들을 여기를 잘 보시고요. 네, 벌써 시험을 해보신 분들은 Are you happy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Are you happy였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기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실 텐데 여기 질문의 유형 중에서는 이렇게 객관식 질문이 있습니다. 객관식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행복하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객관식 질문으로 Are you happy를 넣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Yes가 되던가 아니면 No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더 이게 질문이 좀 더 스페시픽한 거라면 이 객관식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계속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오른쪽에 있는 X 버튼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연구를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 구글 폼스를 잘 활용을 하면요. 너무 할 게 많은데요. 시험은 아주 간단한 것만 물어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객관식 질문을 할 때는 객관식 질문을 통해서 하시고요. 만약에 이 질문이 단답형이에요. Are you happy가 아니고요. 뭐냐면 Where do you live? 당신 어디 사세요? 이 질문은 yes, no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볼 때는 옆에 단답형으로 클릭을 하신 후에 질문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질문으로 계속 보여드리지만 질문이 만약에 추가된다고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를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문형으로 오늘 어떠셨습니까? 장문형이면 장문형으로. 그 외에 뭐 체크박스도 있고 드롭다운도 있고 한데요. 레벨 1에서는 체크박스나 드롭다운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이 요것들이 쓰일 수가 있어서 사실은 더 알려드리고 싶지만 레벨 1에서는 객관식과 단답형과 장문형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너무 얄궂게 시험 얘기만 한다고 말씀하실 건데요. 사실은 저도 레벨 1 시험을 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 1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잖아요. 레벨 1 시험 합격을 안 했으면 구글에 좀 안 친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여러분들 23분 모두가 레벨 1에 다 되셔서 레벨 2 그리고 트레이너 하시면서 좀 더 구글에 잘 하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시험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제 유튜브 영상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요 질문 추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지금 레벨 1에서는 이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바로 동영상 추가로 갈게요. 동영상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검색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반드시 키워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URL이 주어지면 URL을 넣으셔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나서 그 밑에 질문을 추가하시면 돼요. 뭐 어디를 보고 답을 해라. 그리고 이런 질문에 답해라. 그러면 그대로 질문은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거기 주어지니까요.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폼스를 만들 땐 좌측 상단에서 이 폼스 파일명을 지정을 한다. 그리고 질문들을 추가하되 어떤 질문인지를 지정한다. 동영상 같은 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동영상 추가 버튼을 눌러서 키워드나 URL을 통해서 클릭한 후에 삽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끝나면 반드시 응답 부분을 클릭해 보십시오. 응답 받기를 해제해 놓으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 부분은 물론 디폴트로 항상 지정이 되어 있긴 하나 응답 받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 녹십자 버튼이 있죠. 그 얘기는 내가 받는 모든 응답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자동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한번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구글 폼스를 예쁘게 꾸미시오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그래도 꾸미시고 싶으시다면 이 팔레트 버튼을 누르셔서 색깔을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기 좀 진하게 된 보라색 부분도 여러분들의 얼굴 같은 걸 넣으실 수도 있고요.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미리 보기도 가능한데요. 여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톱니바퀴 있는 설정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정 부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설정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여기 한 번만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미션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구성원들에게만 이걸 받고 싶다면 그분들의 이메일을 입력해야지만 답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원한다면 이 1회 횟수로 제한이라는 걸 해제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다음의 설문을 1회로 횟수로 응답 횟수를 제한하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기를 활성화 이렇게 시키셔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퀴즈 부분을 먼저 간 다음에 일반으로 다시 올게요. 퀴즈를 보시면은요. 요즘에 이 구글 폼스는 설문보다는 퀴즈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퀴즈라면 요 퀴즈 만들기를 활성화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제출 후에 공개인지, 그리고 응답을 한 친구들이 틀린 문제를 볼 수 있는지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해제하시겠죠. 응답자가 바로 시험 보고 정답 보면 안 되겠죠. 해제해야 되죠. 응답자가 포인트 값은 각각의 문항마다의 점수인데요. 될 수 있으면 응답자들이 바로 시험 본 후에 이것들을 보지 않게끔 저는 원합니다로 이렇게 해제를 해놓으시는 게 퀴즈 만들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퀴즈에서 이렇게 된다면 응답을 한 번만 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출 후 수정을 하지 못하게끔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퀴즈 부분을 만약에 활성화시키게 되면 틀린 답이나 정답이나 포인트 값을 응답자가 확인할 수 없게끔 하고 또 반드시 답변은 한 번만 하게끔 하며 제출 후에 수정을 못하게끔 한다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프레젠테이션은요. 답변 후에 어떤 게 있는지요. 가끔 이제 설문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무슨 쿠폰 번호 같은 거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하는 분도 계신데요. 시험하고는 좀 무관하고요. 어쨌든 퀴즈 부분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일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신 후에 만약에 모든 설정이 완료됐다 그러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 설문을 누구하고 나누세요. 이 퀴즈를 누구하고 나누세요. 라고 하면 우측 상단에 보내기를 누르셔서 이메일로 직접 나누시던가요. 아니면 링크를 복사하셔서 Gmail을 열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제가 했던 스텝 바이 스텝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비디오와 과제를 올려놨으니까요. 설문지 꼭 활용해 주십시오. 자, 이제는 그 다음 독으로 가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들어갈 수 있는 5번째 중에 구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구글 사이트도 제가 어제 과제를 올렸던 부분인데요. 혹시 구글 사이트도 한번 활용해 보셨는지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 사이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구글 사이트는 제가 혼자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니까요. 제가 자꾸 홈페이지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게 이 구글 사이트에서 사이트와 홈페이지의 이 용어가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좀 다르죠? 그죠? 자,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이렇게 약간 진한 보랏빛 나는 파란색의 이 아이콘이 보이시죠? 구글 사이트입니다. 구글 사이트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Today. 사이트의 이름은 Today입니다. 그리고 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를 우리는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홈페이지를 꾸미시오 라고 하면 첫 번째 페이지를 꾸미시면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끔 웹사이트를 홈페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용어에 그런 헷갈림이 있으신데요. 사이트는 전체 홈페이지를 얘기하고 홈페이지는 첫 페이지를 얘기한다. 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가 첫 페이지는 홈페이지에 웰컴 메시지를 꼭 넣으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넣을 수 있는지 저희가 우측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측을 보시면 먼저 삽입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삽입이라는 얘기는 다양한 정보를 넣는 것입니다.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사이트에 각각의 페이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테마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꾸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테마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바뀌죠. 디플로마트 이렇게 바뀝니다. 비전은 이렇게 바뀌고요. 시험에서 나와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어떤 테마로 바꾸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테마 부분에 가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헷갈리거나 아니면 지금 막 잠이 온다 그런 분 계시면 채팅창에다가 노래를 하라고 하면 제가 노래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잠이 확 깨시겠죠. 노래를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삽입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친절하게 시험에서는 메시지도 주어져요. 메시지도 뭐 Welcome to my site 이런 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하, 이렇게 텍스트도 집어넣을 수가 있구나. 뭐 텍스트의 크기를 바꾸시오 이런 거 안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텍스트 상자를 누르면 텍스트를 넣을 수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든가 다른 것들 넣으라고 하면 이미지 부분 클릭하지 마시고 드라이브 안에서 찾아주십시오. 드라이브 안에서 특히 시험 문항이라든가 아니면 최근 같은 거 누르시면 시험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이미지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아하, 그럼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다양한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여기다 삽입할 수 있구나. 그 얘기는 구글 닥스, 구글 시트, 구글 슬라이드, 구글 사이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드라이브 안에 있는 걸 다 여기다 첨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제가 교무실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시험 문제 그 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텍스트도 넣을 수 있다, 이미지도 넣을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내가 넣을 수 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제가 한 학기에 필요한 이 전체적인 실라버스를 학생들하고 다 나눌 수 있다. 이제 그 외에 여기 삽입 부분에는요, URL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딩 하시는 교수님들은 코딩 집어넣으셔서 막 여기서 팡파레 터지기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시험에 중요한 거는 과연 그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삽입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레이아웃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꾸미실 때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외에 밑에 유튜브도 넣을 수 있구나. 내가 구글 캘린더도 여기다 넣어서 나눌 수가 있구나. 지도도 넣을 수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걸 넣을 수 있구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삽입 부분에서 정보 넣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웹사이트를 딱 열었는데 페이지 한 장만 달랑 있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럼 추가 페이지를 넣겠습니다. 그때는 페이지를 클릭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새 페이지 이게 나옵니다. 그럼 새 페이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뭘 한번 넣어볼까요? 오케이. 히스토리? 면역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대등하게 페이지가 히스토리라고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 홈이라는 페이지가 하나 생기고 히스토리라는 페이지가 두 개 생겼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히스토리 부분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텍스트, 이미지 다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히스토리 부분에서도 2000년도, 1900년도 이런 식으로 그 밑에 하위 페이지를 넣으시고 싶으시면 히스토리가 됐던 어느 페이지가 됐던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시면 오른쪽에 3개의 점이 보여요. 그 3개의 점을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밑에 하위 페이지 추가라는 게 보입니다. 하위 페이지를 추가하시고 1900년도, 1990년대 이렇게 하위 페이지를 넣으시면 이렇게 밑에 하위 페이지가 생깁니다. 어디에요? 히스토리 밑에 하위 페이지가. 그래서 하위 페이지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려면 하단에 새 페이지로 플러스를 하시고 특정한 페이지의 하위 페이지를 원하면 점 3개를 눌러서 하위 페이지를 계속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추가하는 거, 다양한 정보 삽입하는 거, 조금 단순하지 않게 테마 바꾸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게시를 해야죠. 게시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퍼블리시 하는 건데요. 우측 상단에 게시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주소를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집에 주소가 있는 것처럼 사이트도 주소가 필요하겠죠. 영문과 숫자가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아무거나 넣으시면 요게 아까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넣었을 때 빨간 거 나왔잖아요. 빨간 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너무 짧거나 이미 이 주소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 게 나오시면 바로 게시라는 버튼 누르시면 저의 사이트는 게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한 숫자와 영문의 조합을 가지고 파란색이 나오면 게시 누르시고요. 주디 이거 다 된 거야? 다 된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드라이브에 다 되어 있어요.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게시까지 하시면 임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5가지 도구에 대해서 이 메인 5가지가 요 5가지가 진짜 메인이에요. 얘네들은 정말로 꼭 다루실 줄 알아야 시험에 60% 이상은 다 가시는 겁니다. 시험이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으셔야 합격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5가지 도구는 꼭 한번 다뤄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도구 중에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 한번 중간에 쉬어갈까요? 지금 채팅창에 요 도구는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또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노노노 해주시면 다음 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No, no, no. 아우, no, no, no. 네,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설명을 잘하면 잘했어도 괜찮습니다. 뭐 노가 싫으시면 잘했군, 잘했어 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잘했군, 잘했어는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노도하시라고 짓궂게 하긴 하는데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라 왜냐면 또 나중에 주디가 녹화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봐야지 라고 하는데 또 녹화하고 보시는 거 황현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제일 먼저 칭찬해 주시네요. 제가 되게 단순해요. 칭찬 되게 좋아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도구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도구로 하면 바로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먼저 구글 드라이브 접근은 다들 하실 수 있죠? 평소 때 여시는 창 여셔서 오른쪽에 있는 이름 옆에 9개 점을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 아마 비디오 지금까지 5개 보신 분들은 아이고 지겨워 하실 정도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험 때 일일이 검색하는 시간마저도 줄이자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시험을 봐서 알지만 이게 손이 떨리거나 막 이러니까 스펠링도 잘 안 되고 검색도 이상한 거 클릭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이시면 훨씬 더 시험 보실 때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프로필 옆에 9개의 점을 통해서 웬만한 도구들을 들어가시는데 구글 드라이브 들어왔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물어보는 거 아마 내일 아침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과제는 바로 폴더 만들기입니다. 폴더 만들기. 지금까지는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닥스나 쉬프트나 여러 가지 도구에 접근하는 거 보셨는데요. 맨 상단에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폴더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라고 만들어 볼까요? 제가 한번 레슨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 폴더 만들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좌측 상단에 플러스를 누르고 제일 위에 있는 폴더를 클릭한 후에 이렇게 새롭게 나오면 이름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현재 만든 그 폴더 밑에 또 하위 폴더를 만드세요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들어가십시오. 폴더를 들어가신 후에 지금 비디오가 녹화 중이어서요. 얘가 지금 들어가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데 폴더로 들어가신 후에도 똑같이 폴더 안에서 만드시는 겁니다.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폴더 만들기 지금 저 보시고 있는 분들 지금 막 들어오신 우리 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녹화 중이어서 여기 폴더가 잘 안 들어가시는데요. 폴더로 들어가시면 여기 내 드라이브 옆에 새로운 폴더를 만드시는 그 이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밑에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창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폴더라고 하는 거 한번 같이 만드는 거 연습해 볼까요? 아마 다들 안 하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레슨이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레슨 밑에 레슨 1 그리고 레슨 2라고 하는 하위 폴더 만들기. 이거 어떤 분이 제일 먼저 하실까요? 지금 한번 컴퓨터 열어보시고 지금은 주디 얼굴을 보실 필요도 없고 설명하는 거 없으니까요. 한 2분 드리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연다. 구글 드라이브를 열고 나서 폴더를 하나 만든다.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위 폴더를 또 만든다. 레슨 1, 레슨 2. 주디가 지금 채트에다가 올려놨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다 만드신 분들은 채트창에다가 yes를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yes. 다 만드신 분들은 yes.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예스 올라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벌써 다 만드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구글 드라이브를 엽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새 폴더를 만드시고 나서 하위 폴더로 2개를 더 추가해서 만드는 연습입니다. 다 하신 분들은 채트창에다가 예스를, 네, 2번 예스 하셨네요. 네, 3분 하셨네요.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지만요. 처음 내드리는 과제니까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참여하고 계신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위 폴더 생성이 안 되고요. 크롬이 아니라서요. 하위 폴더하고 크롬하고 크롬 창을 여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시험 보실 때도 계속 크롬 창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익스플로어에서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크롬 창을 통해서 연습해 주십시오. 네, 새로 고침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시험 보실 때도 계속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다 이제 스탑이 된 상황에서는 새로 고침을 통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롬이 아니셔서 자, 한 2분 정도만 더 예스 기다려 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새로운 폴더를 넣어서 레슨이라고 지정을 해보고요. 레슨이라고 지정된 부분에서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요. 거기 밑에 하위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위 폴더에서 또 다른 폴더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저도 지금 드라이브 안에 굉장히 많은 이 하위 폴더들이 있고요. 이렇게 그 밑에 있는 하위 폴더, 위에 폴더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시면 내 드라이브 옆에 하위 폴더가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폴더들이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오전에 과제가 있으니까요. 폴더 만들기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발표 화면이 안 보이셔요? 네. 자. 네, 제 얼굴만요. 보기도 싫은 제 얼굴이 나왔죠. 잠시만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보이시나요? 네. 자, 지금 녹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녹화를 우리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보셔서 제가 녹화를 같이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점점 아주 슬로우해지네요. 일단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폴더가 있으면 여기 플러스 사인을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들죠. 그죠? 1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1이라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폴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느려서.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만든 다른 폴더 먼저 들어볼게요.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그 폴더 안에 여기 지금 마이 드라이브 밑에 여러 가지 폴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 안에서 똑같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폴더를 추가하시면
하위 폴더가 계속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녹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셔서 그러시는데요. 제가 비디오 영상을 다 녹화해서 내일 지금 오전에 예약만 지금 걸어놓아서 내일 오전 10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를 만들 때는 같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폴더를 만들고 해당 폴더를 들어가신 후에 똑같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만든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폴더 들어가서 새롭게 고치거나 바깥으로 나가다 다시 들어오거나 그러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구글 for Education이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그 트레이너들 아이디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 다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몇몇 개의 그 기능들이 가끔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실 때 미리 접수를 하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 그래서 좀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오늘까지 꼭 접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나오는 연습은요. 이 폴더를 누구하고 나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만 나누는 게 아니라 폴더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해당하는 폴더가.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쉐어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할 때 이메일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 네, 공유를 만약에 이메일로 주디한테 공유해라. 그러면 이렇게 주디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폴더 만들기 그리고 공유하기 이렇게 정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제 내일 오전 과제에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나눈 도구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면 구글 드라이브 했고요. 그 다음에 닥스, 시트, 슬라이드, 홈즈, 사이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디가 오늘 아침에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였고요. 어저께가 캘린더였습니다. 혹시 캘린더 미션들 다 해보셨나요? 캘린더 미션들 아직 못 해보셨는지요? 해보신 분들은 한번 채팅창에다 예스 한번 해주실래요? 아, 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매일매일 그렇게 한 개씩 다뤄보신 분들은 반드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물론 나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디. 나에게는 내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시험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시험을 조금 네, 제가 제 얼굴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다시 창을 바꿨습니다. 지금 제 개인 창을 보시면 제 일정이 너무 많이 보여서요. 제가 다시 한번 창을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새 창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개인 일정이랑 이런 걸 오픈하게 되니까 녹화된 영상에서 어떤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개인 것들을 많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계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게 됩니다. 네, 이제는 또 새로운 화면 보이시죠? 두 가지 도구 들어갈게요. 첫 번째 도구는 바로 구글 캘린더입니다. 창을 여시고요. 지금 다들 이제는 제 프레젠테이션 창 보이시죠? 네, 제 계정 바로 옆에 있는 9개 창을 통해서 구글 캘린더를 들어가겠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용어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캘린더를 만드세요 라고 하고요. 또 이벤트를 설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캘린더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또 캘린더를 만드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캘린더 일정들을 좀 카테고리로 분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측에 여기 보시면 내 캘린더가 있고 제 이름도 있고 뭐 알림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새로운 캘린더를 만듭니다. 이번 캘린더에서는 무슨 캘린더냐면 학교 일정이에요. 제 개인 일정인 학교 일정. 그러면 좌측에서 아이고 벌써 다 하셨죠. 좌측에서 이 다른 캘린더라고 하는 거에 플러스 사인을 누르시면 새로운 캘린더를 새 캘린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새로운 카테고리, 새로운 어떤 모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제 업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업무. 네, 업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캘린더 만들기를 누르시면 캘린더가 만들어진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서 이렇게 나오십시오. 설정이 나오시면 여기 이렇게 업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색깔이 흐릿흐릿하니까 제가 좀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색깔을 바꾸라고 하는 시험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좀 보시기 편하라고요. 시험엔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정을 오늘로부터 일주일 후에 날짜를 정해서 업무라고 하는 일정 안에 어떠한 이벤트를 생성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용어가 복잡해서 시험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좌측에서 반드시 캘린더 부분을 생성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벤트를 들어가셔야 이 이벤트를 요 업무 안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29일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두 번을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이벤트를 목록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제 개인 일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업무로 먼저 바꾸십시오. 항상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주디 시험 보니까 업무라고 안 나오던데 업무라고 안 나오죠. 제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누구의 parent라고 나오든가 어쨌든 캘린더를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드신 후에 반드시 내가 만드는 그 일정이 그 캘린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벤트를 만들라고 합니다. 무슨 업무인지 예를 들면 보고 한국말로 할게요. 보고를 해야 해요. 제가 기장선생님께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보고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오전 10시부터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부터 11시 반까지 30분 동안 보고를 한다. 이게 30분 지정. 시험에서 나옵니다. 이 시간서부터 이 시간까지 하시오라고 하니까 그 시간대로 하시면 됩니다. 종일만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도 넣으실 수 있고 교무실, 화상, 지금처럼 못 오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또는 못 오시는 교장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행아웃으로 할 수 있고요. 행아웃이 아니면 대면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요 알림 추가가 중요합니다. 가끔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람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30분을 해놓자. 그리고 이메일로도 내가 다시 한번 통지를 받고 싶다. 이메일로는 1시간이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과 분을 정해서 알림도 2가지로 할 수 있고 더 많이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림을 몇 분 하시오, 이메일로 뭐 하시오 이렇게 미션이 나오면 그대로 이 부분을 팔로우업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보고서를 미리 만들고 미리 보시라고 하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이 모든 일정을 다른 사람들도 아셔야 돼요.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이분도 오십니다. 그러면 오실 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완성이 됐다고 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을 누르셔서 캘린더를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추가한 그분들까지도 다 이 캘린더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딱 보시고 나서 어떡하지 주디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클릭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연필 모양이 나옵니다. 연필 모양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다시 옛날 좀 전에 했던 걸로 다 돌아가요. 그럼 여기서 수정하신 후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니까요. 가끔 이 수정을 못하셔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바로 캘린더의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캘린더에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 보시고 생성하신 후에 일정을 만드시는 것을 반드시 권하니까요. 아직까지 구글 클래스룸 과제 못하신 분은 확인하신 후에 네, 참석자에 넣으면 캘린더가 공유되는 겁니다. 제 이메일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분이 선택을 하세요. 이 당신의 캘린더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추가를 원하지 않으시면 그분 캘린더에 뜨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뜨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참석을 하시거나 당신의 캘린더에도 이것을 표시하고 싶다라는 걸 클릭하시면 당신의 캘린더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구글 캘린더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험에서는 캘린더를 만들고 이벤트를 추가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구글에서 가장 핫한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로 가시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채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개의 점을 통해서 유튜브를 가보겠습니다. 유튜브를 가시면은요, 지금 시험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이디니까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자기의 이름 바로 밑에 내 채널이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 내 채널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미 채널을 만드신 부분은 이렇게 내 채널이라는 게 되어 있지만 채널이 없으신 분들은 내 채널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답변만 하시고 OK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쨌든 채널 만들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유튜브 영상에 대한 과제를 안 하신 분들은 그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채널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채널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재생 목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동영상들을 쭉 가지고 있는데 요 동영상 괜찮네. 요 동영상 괜찮네. 이렇게 좀 모아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동영상 하나를 클릭을 해서 이 동영상 딱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눌렀던 것도 기억하시죠? 좋아요 옆에 보면은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만 공유하고 싶으면 공유를 눌러서 나오는 링크로 복사를 한 후에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공유 바로 옆에 보면은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재생 목록 만들기라는 게 되어 있어요. 재생 목록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재생 목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 수업에 쓸 겁니다. 수업. 그리고 저는 이 내용들이 너무 괜찮아서 공개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개 범위를 공개로 설정하시고요. 아닙니다. 저는 저만 잘 고이고이 간직하고 싶으면 비공개를. 일부 공개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 unlisted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링크를 보내는 누구든지는 다 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 공개인 unlisted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이라는 새로운 저장 목록이 생기는 거고요. 자, 제대로 만들었는지 한번 가볼까요? 옆에 좌측을 보시면 지금까지 없던 수업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생 목록 안에 제가 원하는 동영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개뿐만 아니라 전 요것도 넣고 싶고 요것도 넣고 싶어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얘기합니다. 3개를 추가하세요. 4개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좀 전에 하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 동영상 괜찮은데 라고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공유 옆에 있는 저장을 클릭하신 후에 나는 얘를 에듀가 아닌 수업에 넣겠어 라고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저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업에 가니까 2개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외에도 빠르게 재생 목록에 넣는 방법이 있지요. 저는 이 동영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영상에 커서를 슬쩍 갖다 대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에 3개의 점이 있으면서 그 3개의 점을 클릭을 하시면 재생 목록의 저장이라는 이 부분이 보이시죠?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카테고리에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업 부분 보겠습니다. 3개 들어가 있죠. 이제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동영상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모두 들어가 있는 이 바구니인 재생 목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름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요 재생 목록 안에 있는 동영상들이 쭉 있으면서 모두 재생 옆에 공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요 링크를 이메일로 공유를 하면 이메일을 받는 사람들이 요 링크를 클릭하자마자 이제 재생 목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험에서 나오는 건 3가지입니다. 자기 채널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한 검색어를 가지고 동영상들을 검색하여 재생 목록에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생 목록을 이렇게 링크로 나눌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과제였죠? 다시 한번 과제 확인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가지 도구들 급하게 한번 해봤죠? 캘린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신지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지요? 주무시지 않지요? 아까 보니까 우리 한 교수님인가요? 졸리셔가지고 땅콩 주시는 것 같던데. 좋습니다. 그렇게 모레도 드시면서 끝까지 참석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도구들은 이제 오늘 제가 시험에서 아직 과제로 드리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구글 드라이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의 지메일입니다. 지메일을 통해서 두 가지 도구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이제 이 목요일 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메일을 통해서 특정한 이메일을 받게 되고 그 이메일을 뭔가 할 일과 지정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메일을 가려면 똑같이 우측 상단의 프로필 옆에 9개의 점을 클릭하시고요. 거기에서 지메일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과제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구글 드라이브와 지메일은 수요일과 목요일날 과제로 될 거고요. 금요일날 오시기 전까지 시험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과제를 경험하시게끔 할 거니까요. 다 아주 간단한 이메일이죠. 제가 새로 만든 계정이라서 이런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이메일을 딱 받았습니다. 이 이메일을 이제 제가 이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 이메일이 혹시 주디 내일 모레까지 반드시 이 슬라이드를 완성해 오시오 라든가 주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가 빌려줬던 책을 가져오시오 라는 그런 이메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메일 중에서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이메일도 있지만 꼭 무엇인가를 하라고 부탁하는 이메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까지 미팅에 참석하시오. 그러면 이메일 자체가 저에게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이메일을 엽니다. 해당하는 이메일을 여시면 오른쪽에 슬쩍 가보시면 캘린더도 보이시고 뭐 킵스라는 거 보이시면서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태스크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태스크.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처음 태스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태스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를 클릭하십시오.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할 일 추가라는 게 보여요. 그 얘기는 해당한 이메일이 할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할 일입니다. 라고 이제 추가합니다. 추가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토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뭐 도서를 제가 내야 된다. 도서 반납. 물론 시험 볼 때는 영어로 다 쓰셔야 되겠죠? 그럼 주디 내가 장문을 해야 하나? 아닙니다. 거기 시험 자체에 문제들이 다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you have to 어쩌고저쩌고 써 있으니까 그 have to 뒤에 있는 것만 카피하시면 돼요. return the book 그러면 return the book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도서 반납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갖고 오랍니다. 그러면 요 세부 정도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세부 정보를 클릭하라고 하면 주디 어떻게 갔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할 일 추가를 했고 할 일 추가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토픽을 넣었는데요. 좀 자세하게 일정을 관리하고 싶어서 요 연필 모양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정보에 도서인데 어떤 도서인지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도서면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날짜를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갖고 오래요. 그럼 월요일에 지정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이메일에 해당하는 해야 할 일이 요 태스크에 들어있으면서 제 캘린더에 10월 28일 날 요거를 해야 되는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저장할 거 있습니까? 저장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다 이미 일이 끝났고 지금 10월 30일이고요. 이미 할 일 끝났습니다. 그러면 삭제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해당하는 이메일을 연다. 요 안에서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3자 누르시면 태스크 추가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 추가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요번에는 아까는 여기서 추가했었죠. 여기서 추가하는 걸로 해볼게요. 똑같은 거니까요. 해당하는 이메일을 열어서 우측에 보이는 V자 모양의 태스크를 열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점점점 3개를 눌러서 태스크 추가합니다. 옆에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네. 해야 할 일 추가를 하시면 아까 도서 반납 날짜를 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연필 부분을 통해서 세부 사항을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래요.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하면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도서 반납이 10월 28일까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메일을 여셔서 누구에게 받은 이 지메일을 여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보낸 사람을 클릭을 해서 받아보면요. 책을 갖고 와라, DVD를 갖고 와라 이렇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요 할 일을 추가하시고 반드시 연필 모양을 클릭하셔서 세부 정보에서 날짜 추가하는 것만 해보시면 이 태스크에 대한 거는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Gmail과 해야 할 일인 태스크, 요거 부분 같이 해봤습니다. 레벨 2 시험을 보시게 되면 Gmail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Gmail에서는 일단 레벨 1에서는 첫 번째 미션인 요 태스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지금 태스크하는 부분 혹시 이해 못하신 분들 계시면 물론 제가 과제로 드리긴 하겠지만 혹시 태스크 부분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yes나 y를 좀 타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 태스크 부분 사실은 낯설어서 많이 못하시는데 다 yes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Gmail에서 두 번째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면서 Gmail에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이메일을 받다 보면 지금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메일을 받다 보면은 어떤 이메일은 학부모한테 받는 것도 있고 어떤 이메일은 동호회에서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특정 이메일을 이렇게 아까 우리가 그 구글 캘린더 했을 때 이렇게 캘린더라는 걸 통해서 카테고리를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묶음을 해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레이블, 라벨이라고 하는데요. 라벨 지정하는 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security alert라고 하는 이메일은 중요한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중요하다고, 매우 중요하다고 라벨을, 꼬리표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이메일을 여셔서 상단에 있는 것 중에서 요 라벨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십시오. 그래서 라벨 이름을 만드시면 돼요. 거기서 나옵니다. 오케이. 새로 만들기를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라벨 이름이 매우 중요. 실제로 매우 중요라는 라벨이 있어요. 제 진짜 이메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라고 하면 매우 중요라고 하는 새로운 라벨이 생깁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항상 색깔을 바꿔요. 매우 중요 같은 거 빨간색으로. 그러면 요 no reply라고 하는 요 이메일 어카운트를 갖은 사람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자동으로 매우 중요라고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매우 중요라고 하는 요 라벨 안에 이메일들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받은 이메일하고 다르게 이렇게 라벨이 붙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다. 그러면 다시 라벨을 클릭한다. 새로 만들기를 누른다. 새 라벨로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에서는 특정한 라벨을 붙이라고 나옵니다.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색깔을 바꾸는 거지 시험에서는 색깔을 바꾸라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라벨 붙이기. Gmail에서는 라벨을 붙일 줄 알고 태스크를 할 줄 알면 시험에 10개 중에서 8개는 Gmail에 관한 시험은 그렇게 맞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다양한 것들 중에서는 이렇게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항상 이 설정 버튼 부분을 통해서 언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되 제일 중요한 거는 Gmail을 열어서 특정 이메일에 할 일을 붙일 수가 있는지 상세 목록을 통해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지 라벨을 붙여서 이렇게 목록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전체 메일을 봤을 때 이렇게 눈에 띄도록 물론 지금 제가 색깔을 바꿔서 더 눈에 띄지만 이렇게 라벨을 붙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외에 두 가지 도구가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게 있는데요. 구름 만들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맵스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시험 당일날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까지 꼭 아셔야 되는 도구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과연 내가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서 과연 폴더를 새로 만들 수 있는가? 그 폴더 밑에 하위 폴더를 만들 수 있는가? 주디가 이렇게 플러스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했지. 시험 보시는 날은 이 새로 고침을 안 하셔도 잘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드라이브 안에 공사 중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폴더를 만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닥스를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닥스에 들어가서 내가 특정한 영역을 하이라이트 칠 수 있고 각주도 달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는지 내가 구글 닥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스프레드시트 들어가셔서 어떤 특정한 필터를 통해서
내림차순, 올림차순, 그리고 합을 구할 수 있고 평균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프를 다양하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지, 차트를 가제트 시트로 옮길 수가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셔서 텍스트 박스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안에 텍스트 정보를 넣을 수 있는지,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지,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 다양한 유형의 설문들, 다양한 유형의 질문들, 단답형인지, 장문형인지, 객관식인지 만들 수 있는지, 동영상도 삽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퀴즈라면 한 번만 답변하게 하는지, 그리고 답변자가 답을 확인할 수 있게끔 내가 지정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셔야겠죠. 사이트로 들어가서 홈페이지와 사이트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고 있는지, 사이트는 전체 홈페이지를 얘기한다. 홈페이지는 첫 페이지를 얘기한다. 내가 텍스트도 넣을 수 있는지, 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삽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는지, 하위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셔야죠.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서는 내 채널을 만들 수 있는지, 대색 목록은 내가 잘 만들어서 해당하는 동영상들을 잘 담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재생 목록도 나눌 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캘린더에 들어가서 캘린더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캘린더 안에 들어가 있는 일정을 만들 수가 있는지, 특정한 사람을 초대도 할 수 있는지, 시간이나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외에도 지메일을 통해서 할 일들을 지정하고 또 꼬리표인 라벨을 붙일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험에서 다뤄지는 것 중에서 거의 90%는 저희가 다 한 번씩은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그룹스나 지도에 관한 것들은 당일날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는 크게 시험 부분에서 어렵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각의 도구들을 클릭할 수 있는 시간과의 싸움일 것 같은데요. 네, 지메일의 할 일은 캘린더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메일에서 할 일을 하시면 캘린더 클릭해 보시면 캘린더에도 그 10월 28일 날 제가 그 책을 리턴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 제 캘린더를 보여드릴 수 없다라고 한 거는 제 캘린더 안에 일정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이 쫙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제가 11시 반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도 과제가 올라갈 거고요. 금요일 날 오전까지 과제가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그 얘기는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니까요. 하루에 10분, 15분만 꼭 내셔서 보시고 특히 금요일 날 오시기 전에 한번 쭉 동영상을 보시고 토요일 날 오시면 오전에 시험 보시기 전까지 하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점심 드시고 여유 있게 시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부트캠프라고 하면 미리 공부해 오시는 거는 거의 없고 또 이렇게 웨비나 들어오셔도 좀 졸고 나가셨다가 저희가 동영상 같은 것도 잘 녹화 안 해드리고 이제 시험날 좀 도와드리는 거로 이렇게 했던 부트캠프들이었다면 사실은 요번 우리 그 전주 때 또 전주 비전대 이 부트캠프는 정말로 인디펜던하게끔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구글 클래스룸 경험을 좀 충분히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제식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연한 항목뿐만 아니라 구글 클래스룸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시험을 보시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을 이 정도까지 알고 토요일 날 오셔야 저희가 시나리오를 딱 드리면 아 그래 이 도구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지금은 제가 한 도구 설명을 드리지만 시나리오에 있는 한 도구만 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당신의 반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닥스에다가 이렇게 이 학부모님을 초대하고 또 이것을 행아웃을 통해서 구글 클래스룸 가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면 오늘 저희가 쭉 다뤘던 도구들의 간단한 그런 기능과 피처들을 좀 아셔야 하겠죠.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과제들을 꼭 한번 완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험 신청하시고 나서 시험 아이디와 그리고 시험 그 패스워드 받으신 분들 지금 저희 채팅창에 받았음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받으신 분들 아직 다들 못 받으셨나요? 헬로 다들 계시죠? 시험 신청하시고 이메일 받으신 분들 답변 주시겠습니까? 결제 이메일 왜 아직 안 받으셨어요? 우려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지금 제가 그날도 나눠드리긴 했는데 꼭 금요일 날까지는 왔으면 좋겠네요. 받으시는 대로 혹시 어떤 이메일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난 어떤 이메일을 받는지 모르겠다. 아이디만 받으셨어요. 비밀번호는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아하. 아직 이메일 안 오셨고요. 제가 이 이메일 하나 보여드리겠네요. 지금. 제가 동영상에도 나눴던 이메일이 있긴 한데요. 요런 이메일이 하나 오셔야 되는데 제가 요거만 하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슬라이드 지금 얼굴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새로운 슬라이드 나누려고 해요. 혹시 새로운 지금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보시면 Hi 그 다음에 Google for Education Certification Exam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다들 제가 새롭게 나눈 창 보고 계시죠? 네. 그러면 여기 To get started, open an incognito window 이렇게 되어 있고요. Sign in with your credentials 그 다음에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메일. 요 이메일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시험 보는 토요일 날까지는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메일을 넣으셨다 그 얘기는 시험을 봤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14일 후까지는 시험을 보시니까 반드시 이메일을 받으셨으면 네 반드시 이메일을 받으셨으면 그렇게 이메일이 왔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못 받은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 왔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단 한 번도 이렇게 이메일이 안 오셨나요? 그러시군요. 이메일 제목은요. 테스트, your test is ready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더 알아보시려면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동영상을 녹화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계속 지금 네 그리고 이런 키워드로 제가 이런 키워드로요. 네, 요거 카피하셔서 제가 이따가도 카톡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네, registration receipt. 김원준 교수님 받으셨어요 혹시? 네, 확인해 교수님도 오셨고요. 많이 오셨네요. 다행입니다. 네, 네. 받으셨군요. 받으신 분들은 저희 이따가 카톡도 좋고요. 네, 패스워드가 없어요? 이메일에 패스워드가요. 김범준 교수님 그 이메일 받으신 거요. 제 이메일로 하나 포워드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이렇게 온 이메일을 받으시면 시험 신청이 준비가 된 거니까요. 금요일 날까지 시험 준비가 되시기를 바라고 토요일 날 뵀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목요일 날 한 번 더 화상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도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늘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재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 필요하시면 목요일날 들어오셔도 좋고요. 제가 이번만큼은 화상을 정말 여러 번 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이 전주 애들은 제가 많은 애정이 있어서 다른 그 부트캠프보다 화상을 제가 거의 2배 이상은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일날 토요일날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인디펜던하게 그렇게 액티브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올려드리는 그 구글 클래스룸의 어사이먼트 꼭 금요일날까지 꼭 완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많은 분들 더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와우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한 질문 5분 정도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네, 지금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커멘트도 괜찮고요. 뭐 제안도 괜찮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당일날까지 메일을 못 받으면요. 그게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당일날까지 메일을 지금 못 받은 나라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네, 걱정인데요. 일단은 목요일날까지 못 받으시면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목요일날 못 받으면 제가 그 Google for Education에다 연락을 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날 저랑 다시 한번 목요일날 오전까지 저랑 좀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월요일 제가 그래서 일요일날까지는 꼭 좀 시험을 신청해 주십사 말씀드렸죠. 아직 시험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반드시 오늘까지는 시험 신청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김봉민 교수님은 제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들 지금 저한테 포워딩 하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화상 끝나는 대로 이메일 쭉 한번 확인해보고 패스워드하고 이런 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주까지 가셨는데 메일 안 오시면 그러면 저희 집 앞에서 하시니까 저희 집 앞에서 저랑 같이 시험 보셔야겠네요. 우리 이 교수님은요.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부트캠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지영 교수님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이 도와주시는 우리 정은영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고생하셨고 목요일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토요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분 녹화되어 있는 부분 저희 그 구글 클래스룸에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카톡 부분도 다